코일에 지나가는 자기장이 바뀌면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생겼죠. 그런데 그 코일에 지나가는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자기장이냐에 따라서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패러데이 법칙을 복습해 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폐회로가 있는데 폐회로 옆에서 이렇게 자석을 움직여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이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이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장 선속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자기장 선속이 바뀔 때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그 유도 기전력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그 주위의 전기장을 폐회로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해서 구해지냐면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인데 유도 기전력은 저 폐회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이 변하는 비율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 선속이 바뀌기만 하면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사실은 자기장 선속이 저렇게 자석을 움직여야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도 여기 자기장 선속이 있는 이 식을 볼 것 같으면 움직이지 않고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자기장 선속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을 볼 것 같으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자기장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그것은 저기에 자석을 움직이는 경우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자, 요거 폐회로의 넓이가 바뀌는 겁니다. 폐회로의 넓이가. 또 하나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스칼라곱 했죠. 그래서 자기장과 폐회로 면의 사이각이 바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바뀌더라도 항상 유도 법칙이 성립한다. 패러데이 법칙이 성립하는데 어떠냐? 이런 변화를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는 어떤 것이냐면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코일이 있는데 코일에 여기에 기전력 연결해서 저기 저항이 있으면 저항을 조절한다든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바뀌죠. 그랬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체 유도다. 그래서 코일이 있는데 그 코일에 연결된 회로에 자신의 회로에 전류가 바뀔 때 그때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 이거를 바로 자체 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전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체 유도 기전력이다라고 하는데 자체 유도 기전력은 이거 그냥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저 파이비는 뭡니까? 저 코일을 지나가는 인덕터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 되겠어요. 그 자기장 선속이 이제 바뀌는 비율인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덕터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은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 비례하는 걸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인덕턴스로 표시했습니다. 이 인덕턴스는 전류하고는 무관한 이 인덕터의 모양에 의해서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를 알고 있으면 저 인덕터의 인덕턴스를 알고 있으면 전류가 얼마일 때 이 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 얼마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덕터의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인덕터 모양 바뀌기 힘들죠. 근데 바뀌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덕턴스는 안 변하죠. 왜 그래요? 인덕턴스는 모양에만 의존하니까 인덕터의 모양이 안 바뀌면 인덕턴스 일정하니까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자기장 선속을 미분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장 선속은 LI하고 같은데 L이 안 변하니까 그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DT분의 D 파이 B는 L DT분의 DI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대입하면 자체 유도 기전력에 대한 패러데이 법칙은 그래서 자기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가 바뀔 때의 패러데이 법칙은 바로 뭐냐면 이 EL이 바로 뭡니까? 저 인덕터에 생기는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 그것은 마이너스 L DT분의 DI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결과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뭐냐면 회로에
인덕터가 붙으면 그때 회로 양단의 전이차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이걸로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건 인덕턴스인데 우리가 미리 이용한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됐었죠. 그래서 이 회로와 연결했을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다면 우리 뭘 알았습니까? 이때 회로에는 우리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가지마다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킬리오프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전류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전류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가지가 같으면 전부 다 전류가 같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요소를 지나가더라도 요소 지나간다고 전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가지만 같으면, 다시 말하면 접합점과 접합점 사이에서는 전류가 다 같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 알았죠. 그 다음에 전위는,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습니까? 스칼라 포텐셜은 어떠냐면 요소가 없이 직선으로 된 데서는 다 같다.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의 전위는 스칼라 포텐셜이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파이 1이에요. 여기는 직선으로 연결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접합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직선으로 연결된 건 전부 전위가 파이 2입니다. 또 여기는 여기는 전부 다 파이 3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파이 4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요소가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요소가 있으면 여기는 전기 저항만 표시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요소가 있으면 전위가 바뀐다. 그래서 기전력에서도 바뀌고 전기 저항에서도 바뀌고 다른 데서도 바뀌었죠. 그 바뀐 모양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 흐르는 방향을 정하면 기전력을 제외하고는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전위가 낮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 저항에서는 IR을 뺐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서는 C분의 Q를 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DT분의 DI를 뺐는데 그 다음에 이 기전력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전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 상관없이 뭐만 가지고 막대기가 어디가 더 기냐 가지고 전위가 차이가 났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이 빼기가 항상 파이 B가 파이 AB보다 전위가 더 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DT분의 DI는 I의 방향이 같더라도 I가 증가하면 0보다 크고 I가 감소하면 0보다 작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는 전위 차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파이 B는 파이 A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첫 번째 여기 그냥 기전력은 지금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 전류가 이 두 점을 A하고 B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르는데 전류가 I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면 그러면 파이 A하고 파이 B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 B는 파이 A 빼기 L DT분의 DI인데 DT분의 DI가 증가하고 있으면 이건 파이 A보다 더 작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생깁니까? 이런 방향으로 생기죠. 그래서 파이 A가 더 작고 파이 B가 더 크니까 저 방향으로 생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 그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유도 전류는 이 I가 반대 방향을 흐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DT분의 DI가 0이죠. 그래서 전위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도 기전력은 생기지가 않죠. 근데 이 I가 감소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DT분의 DI가 0보다 작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빼기 아니라 더하기가 되죠. 이 경우에는 파이 B가 파이 A보다 전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겠습니까? 저쪽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전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면 감소하지 못하게 더 흐르게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돌발 퀴즈 하나 해보겠어요.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이런 방향으로 생겼다면 이때 전류는 어떻게 흐르고 있었겠습니까? 요거 한번 이 중에서 골라보겠어요. 먼저 유도 기전력이 생겼다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거 이건 빼야 되겠죠. 일정한 전류.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생겼다면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면 변화를 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원래 전류는 어떻게 했어요? 요 방향으로 점점 전류가 작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점점 감소하면 그러면 이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오른쪽으로 감소하니까 더 생기게 하고, 근데 왼쪽으로 점점 증가하면 역시 또 오른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도록 이렇게 생겨서 여기 유도 기전력이 저런 방향이라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체 유도는 그런 것인데 상호 유도는 어떤 것이냐? 상호 유도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자기의 회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회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회로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왼쪽에 있는 회로에 지금 여기서 기전력이 생기는 경우인데 왼쪽에 있는 경우인데 지금 전류 I1이 흐르고 지금 오른쪽에는 기전력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이온이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온이 바뀌면 저 왼쪽에 있는 회로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쪽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여기에 저거는 지금 저 갈바노미터 검유계인데 저게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 유도라고 하고, 이 상호 유도에 대한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자기장 선속을 파이 2원은 원 회로가 만드는 투 회로의 인덕터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이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파이 2원 어떻게 하냐면 요 놈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I1에 비례합니다. I1이 2배가 되면 저기에 흐르는 자기장 선속이 2배가 되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I1이 2배가 되면 저기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2배가 되겠죠. 네, 그래서 파이 2원은 I1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호 인덕턴스가 둘 사이에 기하적인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저 두 개의 코일의 기하적인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M2원은 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는데 자체 유도 기전력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변하면 첫 번째 전류에 의한 두 번째 인덕터에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이 변하는 비율이 두 번째 회로의 유도 기전력인데, 이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때요? 이 M2원이 안 변하니까 저 파이 2원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한 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놈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요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체 유도, 상호 유도에 대한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 유도는 어떤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지금 코일 두 개가 있다면 이거는 지금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바뀌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있는 코일의 전류도 바뀐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I2가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회로에 유도기 전력이 생기죠. 그럼 그때는 무엇에 의해서 생깁니까? 두 번째 전류가 첫 번째 만드는 놈이니까 그거의 비례상수,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호 인덕턴스인데 저 두 개의 모양이 안 바뀌면 이 상호 인덕턴스는 여전히 일정하지 안 바뀌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회로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인데 요걸 갖다가 미분할 요놈이 안 바뀌니까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요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돼서 여기에 M12가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개가 아까 그 두 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요 관계 M12하고 M21은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서 증명은 하지 않지만 그게 항상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호 유도에 의한 인덕턴스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게 그게 바로 상호 유도에 대한 인덕턴스 L이고, 그 다음에 인덕터가 두 개 있을 때 각각 상대방에 흐르는 전류가 변했을 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에 대한 인덕턴스, 이거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그 상호 인덕턴스를 이렇게 두 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체 유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회로의 전류가 바뀔 때 이때 이게 자체 유도이고, 상호 유도는 어떻습니까? 인덕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회로가 이렇게 쓰면 첫 번째 회로에서 전류가 바뀔 때 두 번째 회로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에 대한 것이죠. 자, 이것은 어때요? E2는 M21이라서 패러데이 법칙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로에 있는 전류가 바뀌면 E1은 마이너스 M12 이런 패러데이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때 M21과 M12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증명은 안 했지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